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8쪽에서 29쪽 대한제국 국권을 강탈당하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국권을 빼앗기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청일전쟁 뒤에 청나라는 나가 떨어졌고요. 한반도를 두고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져요. 네, 일본은 러일 전쟁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을 1904년 2월에 강요합니다. 자, 이 한일의정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일본이 이 조약의 근거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빼앗아간 게 바로 독도거든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일본인 재정 및 외교 고문을 대한제국에 파견합니다. 자, 이때 일본의 대한제국 정책을 고문 정치라고 하고요. 일본인 메가다와 미국인 스티븐슨이 이제 일본 대표로 와서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내부 정치에 깊숙이 간섭하게 됩니다. 이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해진 뒤에는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미국이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일본한테 야 대한제국 너네 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강화합니다. 원래 애초에 영국이 러시아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었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러일 전쟁 중에 영국이 다시 한번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이 미국과 곧이어서 영국에게까지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뒤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일본은요, 또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한테 마저 한반도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확보를 해요. 자, 세계에서 강하다고 소문난 나라 미국, 영국, 러시아가 무려 3나라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준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감을 완전 넘치게 됐겠죠.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고종이랑 대신들을 위협해가지고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합니다. 1905년의 일이고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을사조약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제적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인 조약인 을사조약을 우리는 그대로 운명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을사조약에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저항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장지연은 황성신문에다가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항일 논설을 실어서 일본의 이 을사조약 체결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알리는데 힘썼고요. 민영환 같은 고위 대신들은 자결함으로써 이 조약이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또 여러 유생들과 남아 있었던 동학농민운동군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을사의병을 일으켰고요. 또 상인들은 상점을 폐쇄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애썼어요. 또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전 세계에 이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고요. 통감부가 설치돼서 내정을 간섭받게 됩니다.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제국이 원하는 나라들과 마음대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율성을 빼앗긴 거죠. 자, 그리고 대한제국을 통치하는 기구로 통감부
통감로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나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에서 살해당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고종, 아까 쌤이 헤이그 특사 파견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여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세계 여러 나라에 일본이 대한제국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영국이나 미국, 러시아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눈 감아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열강들도 그냥 모른 척 해버렸고요. 일본이 또 너무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헤이그 특사 활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게다가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이제 일명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맺어서 일본인 통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하고 일본인을 각 부서의 차관으로 임명해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또 우리 광무개혁에서 겨우 만들어냈던 그 시위대와 진위대 있죠? 군대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리고요. 또 1909년에는 기유각서를 맺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아버려요. 마지막 단계로 바로 경술국지,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 그죠? 한일병합조약을 맺어서 이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맙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나긴 어둠의 역사시대를 보내야 했어요. 바로 일제시대죠. 자, 여기까지 봤고 을사조약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을사조약이 왜 부당한 조약인가? 일단 국가 간의 조약은 대표자가 동의를 하고요. 최고 통치권자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을사조약은 일단 조약의 명칭이 없습니다.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일 뿐이고요. 또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의 위임장을 받지 않은 외부 대신의 도장만 찍혀 있어요. 이완용이죠. 그래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를 거부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의 서명이 없으면 이 조약은 아무 소용없는 조약인 거죠. 자, 을사조약은 조약의 형식에도 맞지 않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조약입니다. 그리고 무효인 조약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또 상식으로 알아둘 게 참고로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약간 으스스하고 좀 꾸물이하고 그러면 날씨가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을씨년스럽다의 말은 바로 을사년에서 왔습니다. 워낙 이 을사년의 분위기가 아주 공포스럽고 억울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 우울한 날들을 후에 사람들이 을사년스러워, 왜 이렇게 을사년 같지? 막 이랬는데 이게 을사년, 을씨년으로 변해서 요즘에는 을씨년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떠들거나 막 그럴 때 발표할 때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 표정이 아주 을씨년스럽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제일 먼저 뺏긴 땅, 독도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요? 자, 우리 독도, 우산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삼봉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독섬, 가지도 아주 여러 이름을 가진 우리의 영토 독도입니다. 귀엽죠? 옛날에 독도에 살고 있었던 그 가지어예요. 지금은 이제 멸종됐지만은. 자, 그럼 독도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독도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울릉도에 딸린 조그만 섬이죠. 자, 삼국시대 신라가 우상국을 복속한 이래 계속 우리의 섬이었어요. 조선 숙종 때에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 지멋대로 침입했던 일본인들을 내쫓고 여러 차례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었습니다. 자, 그 뒤에 대한제국은요, 칙령 제41호
굉장히 중요해요.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요. 독도를 관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1900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하였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이 아주 그 바다에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였던 독도를요, 그들 마음대로 무주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한일 의정서에 의거해서 강제로 자기 나라 영토로 편입을 시키고 맙니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일본의 이런 이제 독도 침탈은 한국 영토 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1905년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완전히 일본 땅으로 편입시켰다라는 증거로 시마네형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것이 1900년이었으니까 5년이나 더 앞선 일이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법 행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일본인들이 독도에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가지어를 막 잡는 사냥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마구잡이 막 잡아내가지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독도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땅, 그 간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간도. 간도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 땅을 이제 간도라고 해요. 여기 요 땅. 자, 간도는요, 고조선 이래에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이고 고구려와 발해가 있었던 땅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 청나라와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서 백두산에 경계비를 세워가지고 확실히 그 경계를 하게 됐는데요. 백두산 경계비의 내용이 뭐냐면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이게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중국 쪽과 우리 측의 주장이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 측은 토문강을 여기 보이는 이 숭화강의 한 지류로 파악을 해서 이만큼은 이걸로 경계로 여기는 다 이제 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중국 땅이고 니네는 여기 두만강 경계는 여기만 니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고 있었어요. 네. 19세기 이후에 조선인의 간도 이주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일본인이 침탈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청나라가 이제 조선인의 철수 요구를 하면서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것처럼 간도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하고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어요. 근데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겨 버린 뒤로 일본이 청나라에 대해서 청나라의 그 철도를 일본이 지어주는 대가로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청나라와 지들 마음대로 간도 협약을 맺어서 그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신에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1909년의 일이고요. 그 뒤로 아직 우리는 간도 땅을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좀 해봤고요. 주제 탐구는 항상 그랬듯이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